이번에는 앙상블 방법 중에서 배깅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깅이라고 하는 것도 보팅이랑 비슷하게 얘도 앙상블 방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단 분류기, 모델을 여러 개 생성하는 건 똑같아요. 분류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표를 통해서 최종 예측을 하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아까 보팅 클래시파이어 같은 보팅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셋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모델을 막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죠. 모델 1부터 이렇게 모델 N번까지 이렇게 이제 각각 만들었다면 이 배깅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셋을 여러 개 만들어서 똑같은 모델을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같은 유형의 알고리즘을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떤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아까 모델을 3개 만든다고 하면 데이터셋을 3개를 만들어요. 데이터셋 1, 데이터셋 3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보팅해 가지고 최종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제 배깅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보팅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델 1, 2, 3는 각각 동일한 모델 방법을 쓰고요. 이제 아까 보팅 같은 경우는 모델을 다 이렇게 M1부터 N번까지를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뭐 얘는 로지스 리그레션 했다가 뭐 얘는 KNN 했다가 얘는 결정트리 하고 뭐 얘는 SVM 하고 뭐 인자는 뭐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모델의 개수만큼 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모델을 쓸 거기 때문에 모델 하나를 지정하면 되는데 보통은 여기 있는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 결정 트리예요. 그러니까 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결정 트리가 여러 개 있어서 포레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트리가 여러 개 있어서 포레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정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결정 트리를 지금 이렇게 해서 3개를 만들었는데 3개가 다 비슷비슷한 그런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개로 하나, 3개로 하나 별로 차이가 없겠죠. 어차피 비슷한 트리가 만들어지면 비슷하게 예측을 할 거고 비슷하게 예측을 하면은 굳이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트리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작업들을 조금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도록 어느 정도의 랜덤성을 조금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라고 이제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셋이에요. D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가 한 1000개짜리 데이터가 있어요. 한 1000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델을 10개를 만들려고 해요. 모델을 1번부터 모델 2번 해서 쭉쭉 해서 모델을 10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배깅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 각각의 모델에 들어갈 데이터셋 1번부터 데이터셋 2번까지 해서 데이터셋 10번까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총 10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각각의 모델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 전체 데이터 중에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10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 10개는 서로 달라야 되겠죠?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러면 1000개 중에 데이터셋 10개를 뽑을 건데 다르게 데이터셋을 10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n등분 하면 되겠죠? 10등분 하면 되겠습니다. 10등분 그죠? 10등분 하면은 여기 데이터셋 뭐 1번부터 100번까지는 여기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여기 901번부터 1000번까지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쪼개면 되겠죠? 쪼개면은 뭐 도라는 갈 것 같아요. 도라는 가는데 효율적이지 않죠. 왜냐면은 데이터셋이 일단 n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일단 머신러닝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이 좋아지는데 그죠? 이게 데이터가 n분의 1로 쪼개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모델의 개수를 확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모델을
10,000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셋이 1,000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n분의 1 하는 방법이 제일 직관적이고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약간 민망한 그러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사용하는 방법이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트스트랩. 이거는 뭐냐면 중복을 허용해서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확률 같은 거 게임할 때 보면 이런 어떤 바구니 안에 동그라미 3개가 있고요. X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6개가 있는데 지금 n이 6개인데 이 6개짜리 바구니 6개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바구니에서 6번을 뽑아요. 6개를 뽑는다고 칠게요. 6개를 뽑으면 어떻게 뽑아요? 처음에 동그라미 뽑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뽑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뽑고 그 다음에 X 뽑고 X 뽑고 X 뽑고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하나 뽑은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새로 이렇게 뽑기만 하면은 이제 무조건 동그라미 3개, X 3개가 나오겠죠. 물론 순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순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요 n개를 똑같이 n개를 뽑게 되면 항상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순서는 중요치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을 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뽑았어요. 첫 번째 거 뽑아서 동그라미를 뽑았어요. 이 동그라미 주머니를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나서 다시 뽑아요. 그러면 뭐 동그라미 또 나올 수 있고 또 집어넣어. 그럼 또 똑같이 6개의 상태에서 또 뽑아. 그럼 또 동그라미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뽑으면 중복을 허용해서 뽑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 6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5개에 X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뭐 X가 뭐 3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똑같이 6개의 데이터에서 6개의 데이터가 있는 이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을 똑같은 개수로 뽑아도 중복을 허용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셋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일부의 데이터는 중복이 됨으로써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100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개수를 똑같이 해가지고 1000개씩 하는 거예요. 1000개씩 똑같이. 근데 서로 다른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10개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아까 랜덤 포레스트니까 결정 트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결정 트리를 10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 트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결정 트리의 단점이 데이터에 민감하다고 돼 있었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달라지면 모델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달라지면 모델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특징이 오히려 여기에선 더 적합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결정 트리를 10개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려면 이 결정 트리 10개가 똑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 10개를 해봤자 똑같은 거 10개로 하나로 하나 똑같으니까 서로 다른 결정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데이터셋만 이렇게 바꿔주면 이 결정 트리 자체가 약간 민감하니까 이제 다른 결정 트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요 랜덤 포레스트로 오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결정 트리들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 랜덤이잖아요. 랜덤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1000개를 이렇게 넣었다가 뽑는 거니까 랜덤하니까 이런 데이터셋이 또 랜덤하게 생성이 되면서 결정 트리가 약간 다르게 모양이 만들어질 확률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하니까 이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이 결정 트리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결정 트리에 있는 파라미터 중에 맥스 피처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맥스 피처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였냐면 원래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어떤 결정 트리를 만들어낼 때 어떤 노드의 조건을 만들죠. A가 5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만들죠. 이런 조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들어와서 분기를 이렇게 쳤을 때 불순도가 최소화되는 디니 지수나 엔트로피 지수가 낮은 불순도를 낮추는 조건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여기다가 생성을 하게 되죠.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가 컬럼이 피처가 이렇게 4개가 있었으면 얘가 라벨이고 피처가 이렇게 4개가 있었으면 이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달라졌다고 해도 이 각각의 모든 결정 트리들이 다 똑같이 하면 비슷한 애들로 트리가 구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맥스 피처의 수를 줄여줘요. 루트가 기본값이었던 것 같은데 루트를 씌워줘요. 예를 들어 원래 4개였으면 루트를 씌워서 이거는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옵션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2개로 줄여요. 맥스 피처 수를 줄여놓습니다. 전체를 안 하고. 줄여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결정 트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얘도 뭔가 이제 트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 이 최적의 조건을 찾을 때 A, B, C, D 컬럼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저 중에 2개만 보는 거예요.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A랑 C만 2개 봐요. 그래서 이 A랑 C로 만든 조건 중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는 거죠. 그걸 해봤더니 뭐 A가 3, C가 3보다 작다. 뭐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고, 결정 트리 2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뭐 뒤에 확장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얘도 똑같이 전체 피처를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A, B, C, D 중에 랜덤하게 이 맥스 피처의 개수, 즉 2개만큼 랜덤하게 뽑아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뭐 A, B를 뽑았다 라고 하면 이 A, B 중에서 최적의 선택을 합니다. 최적의 조건을 찾아요. 그러면 얘는 뭐 A가 뭐 5보다 크다 뭐 이런 조건을 찾을 거고요. 뭐 결정 트리 3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을 찾을 때 랜덤하게 2개의 피처를 골라요. 얘는 뭐 B랑 D를 골랐어요. 그러면 B는 뭐 5보다 크다 라고 하는 조건이 최적이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 만들어지는 트리가 모양이 다 다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트리를 서로 다른 모양의 트리로 n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기본 핵심 아이디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스 피처스에서 피처를 선택해 주는 부분이나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 때 랜덤성이 있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이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도 굉장히 심플하고 근데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맥스 피처스를 이렇게 제한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를 고려한 것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겠죠. 각각의 이 모델들은 각각의 결정 트리들은 성능이 다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그게 근데 앙상블의 컨셉이에요. 그죠? 약한 분류기, 약간 덜 똑똑한 분류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보팅해서 최종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니까 컨셉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A, B, C, D 피처를 가지고 여기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요. 이 최적의 선택을 한 게 항상 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항상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그 모든 문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려고 할 때 최단 경로를 찾는다고 했을 때 최단 경로를 A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최단 경로를 간다고 했을 때 최단 경로는 처음에는 돌아가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얘가 최종일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길이 뚫려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를 지금 항상 이걸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최적으로 이렇게 해봤자 얘가 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른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게 실제로는 그게 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성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랜덤 포레스트의 기본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이고 이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고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여러 개 만들어도 서로 다른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각각의 알고리즘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결정 트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맥스 피처스의 그 옵션을 활용을 해서 일부의 피처만 고려해서 트리가 생성이 되도록 해서 서로 다른 결정 트리가 만들어지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팅 클래시파이어와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결정 트리 알고리즘, 결정 트리 예측 결과를 합해서 보팅하는 형식으로 최종 결과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 이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각각의 똑같은 n개의 데이터셋을 여러 개 만들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모델이 n개가 나올 거고요.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평균 내 가지고 실제 최종 결과를 예측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결정 트리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 트리는 주로 이 트리의 개수, 이 모델의 개수 있죠? 이 모델의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성능이 좋은 걸로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모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모델을 여러 개 생성해야 되죠. 모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개 생성해야 되니까 생성된 정보는 또 어딘가에서 그 메모리상에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보통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도 보통 막 몇백 개씩 생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스템 자원을 소모하는 것도 자원 소모량도 늘어나죠. 그리고 학습 시간도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한 개 만드는 것보다 100개 만들면 학습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요거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를 보면 이 모델을 각각 생성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셋을 랜덤하게 내가 n개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데이터셋을 n개를 만들어주면 되죠. n개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만들어진 데이터셋이 m이네요. 그래서 m개가 생기면 그 m개에 해당하는 모델을 각각 이렇게 모델을 만들 때에는 얘네들은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독립적이잖아요.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독립적으로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학습을 할 때 이 학습이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리를 100개 모델을 100개 만든다고 해서 학습 시간이 100배 늘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모델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시간이 꽤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려면 CPU라는 게 돌아가야 돼요. CPU가 얘가 실제로 일을 하는 애예요. 일을 수행해요. 컴퓨터 상에서 CPU 아시죠? 뭐 인텔 CPU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인텔 CPU 뭐 이런 거 쓰는데 실제 일을 수행하고요. 얘는 원래는 동시에 한 개밖에 처리를 못해요. 동시에 한 개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는 CPU가 뭐예요? 막 쿼드코어, 옥타코어, 막 듀얼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듀얼코어라고 하면 코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코어가 두 개가 있으면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동시에 두 개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옥타코어라고 하면 코어가 8개죠. 코어가 8개면 얘는 동시에 8개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컴퓨터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타코어의 컴퓨터를 사용하면 이 모델을 예를 들어서 100개 옥타코어 8개니까 내가 모델을 80개를 생성한다고 하면 시간이 80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8개를 동시에 모델 1번부터 8번을 동시에 각각 코어에다가 나눠줘서 모델 8개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80개를 하면 원래 한 개 만드던 거 대비해서 10배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죠. 대략적인 산술인 거고 실제로는 뭐 이거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겠죠. 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CPU를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보통은 요즘에는 그런 CPU를 동시에 여러 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GPU로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학습 시간이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고 그거보다는 좀 덜 증가하는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랜덤 포레스트 방식의 주요한 인자값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게 결정 트리 모델을 생성을 여러 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 트리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런 맥스 피처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고 결정 트리에도 있는데 기본값이 좀 달라요. 기본값이 원래 결정 트리는 전체를 다 보는 거거든요. 전체 피처를 다 보는 건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QRT, 루트를 씌운 그런 개수만큼 줄여가지고 이제 실제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크리테리언이나 뭐 그 이외에도 뭐 맥스 뎁스나 뭐 민 샘플 스플릿이나 결정 트리에서 봤던 모든 파라미터들은 똑같이 존재를 하고요. 랜덤 포레스트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얘는 모델을 여러 개 생성하니까 N 에스티메이터스라 그래서
모델의 개수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이 10이고요. 아마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기본값이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아무튼 결정 트리의 개수고, 얘는 보통은 값이 클수록 좋은 성능을 기대합니다. 보통.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시간이 어느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 완전 리니어하게 1대1로 리니어하게 증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을 사용할지 말지. 근데 이거는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굳이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건드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n잡스라고 하는 게, 이 n잡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병렬 처리할 잡의 개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1이에요. 그래서 얘를 개수를 조금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주게 되면 내가 내 PC에 코어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옵션을 주면은 얘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모든 코어의 개수를 사용하도록, 모든 코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의 개수가 늘어나도 학습 시간이 병렬적으로 모델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걸로 인해서 정확도가 향상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학습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모델의 성능이 막 정확도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에는 영향이 당연히 없겠죠, 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샘플 립이나 민샘플 스플릿 같은 결정 트리에서 과적값 개선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있는 모든 결정 트리의 파라미터들은 다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이제 이게 배깅이니까 부스팅 방식의 알고리즘들을 가서 보시면 놀래요. 파라미터가 한 몇십 개, 50개, 60개 막 됩니다. 엄청 많아서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작은, 그리고 사실 변경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조금 빼면은 실제로 막 최저가 해보고 몇 개 좀 해볼 만한 애들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굉장히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많이 하자, 모델을 최적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 n 에스티메이터 수만 어느 정도 좀 늘려주면은 꽤 괜찮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결정 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습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결정 트리 사용했던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네, 데이터셋은 아까 전에 읽어왔던 유방암 데이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랜덤 포레스트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니까 일단 임포트를 좀 해야겠죠. 앙상블 방식이니까 앙상블에 임포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랑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두 개가 있으니까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뭐예요? 일단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데이터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뭐 데이터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어딘가에서 데이터 가지고 와서 뭐 데이터 탐색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하고 얘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나누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게 다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할게 뭐 객체 생성하고요, 학습하고요, 평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객체 생성하고요, 핏해서 x의 트레인과 y의 트레인, 그 다음에 스코어로 평가, x의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스코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 정확도.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디폴트 값이 10으로 돼 있었는데 10에서 0.20부터는 0.22부터는 100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퓨처 워닝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estimates를 100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 라고 하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생성을 해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리드 서치 CV로 같이 파라미터 최적화를 같이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롬졸에 skrun에 그리드 서치 CV는 모델을 선택할 때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때 사용하니까 모델 셀렉션에 있죠? 임포트 그리드 서치 CV를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다가 그리드 랜덤 포레스트를 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객체를 인자로 주고요. 여기에 파라미터 두 번째 인자로 파라미터 정보를 줘야 되니까 여기 파라미터 정보를 주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의 파람즈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사전 타입으로. 그쵸? 가장 중요한 게 nestimators.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100개, 300개, 500개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max의 depth도 3, 5, 7 하고요. 그 다음에 민 샘플 스플릿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다른 인자 값들이 뭐 있는지를 잠깐 공식 홈페이지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있죠? n estimators 기본이 100이고요. 크리테리언 진이냐 엔트로피냐 depth 민 샘플 스플릿 민 샘플 리프 요 셋 중에 하나로 요거 피팅을 좀 제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웨이트 같은 것들은 있고요. 맥스 피처스도 지금은 디폴트가 오토인데 오토도 SQRT랑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뭐 얘도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쓸만한 것들이 뭐가 있나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클래스 웨이트 같은 것들도 안 줄 것 같고 맥스 샘플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뭐 딱히 뭐 해볼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대신에 여기에다가 정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렬 처리 수행하는 njobs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njobs를 njobs는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면 리스트를 안 해도 되려나?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인자값들을 주고요. 테스트하고자 하는 파람 그리드에 랜덤 포레스트 파람들을 인자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학습할 때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그리드 서치 CV의 객체로 각각 바꿔주겠습니다. 한 개여도 리스트로 담아줘야지 인식을 할 수 있나봐요.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막 실행이 되고 있죠. 그죠? 얘는 상당히 꽤 오래 걸려요. 그죠? 왜냐면은 100개, 300개, 500개니까 총 지금 한 엄청 많은 랜덤 포레스트를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총 9가지가 있죠. 9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총 9가지의 파라미터 조합에 대해서 각각 하고 있고요. 지금 워닝이 나온 거는 이 CV 값, 그리드 서치의 CV 값 디폴트 값이 또 3에서 5로 바뀐다고 되어 있죠. 얘를 명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테스트 정확도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CV를 3에서 5로 이렇게 바꿔주고 실행해보면 워닝이 없어질 거예요. 해볼까요? 실행이 되고 있고요. CV를 늘렸더니 또 더 오래 걸리네요. 그죠? 9개의 파라미터 조합에 대해서 또 그래서 학습 데이터 정확도는 99.23%, 테스트는 94.4%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드 랜덤 포레스트의 베스트 파람즈를 볼까요? 파람즈를 보시면 n 에스티메이터스가 제일 큰 게 좋네요. 그죠?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막 1000도 넣어보고 해보면 되겠죠? 맨 끝에 게 좋으면 이 그리드 서치할 때 다른 것들 더 이거보다 높은 것들도 더 넣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우신 그때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그
사이킨런에 그리드 서치 CV 말고 다른 방식들도 많아요. 이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파라미터들에 대한 조합을 모두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리드 서치 CV가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거고요. 이 굉장히 소진적인 서치잖아요. 그죠? 이그저스티브. 굉장한 모든 것들 다 해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니까 여기 이제 랜더마이즈드 서치 CV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값을 조합을 만들어주면 그 조합들 중에 랜덤하게 일부를 선택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파라미터 조합을 주긴 하는데 파라미터 조합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터의 수를 주면 요 이터의 개수만큼만 랜덤하게 조합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봤을 때 결정트리 알고리즘의 좋은 점이 뭐냐면 결정트리를 시각화해서 실제 그 결정되는 로직을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장점은 그 피처, 각각의 피처들이 어떤 정확도를 수치화돼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피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피처의 중요도를 저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랜덤 포레스트나 뒤에 배울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들도 다 결정트리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그 피처의 임포턴스들을 다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처의 임포턴스도 똑같이 얘도 우리가 그 봤던 것처럼 그리드 있나? 그리드 RF에 얘는 없네. 베스트 에스티메이터에 피처 임포턴스가 있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에스티메이터는 하나에 생성이 될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랜덤 포레스트 객체에 대해서 피처 임포턴스가 있죠. 그래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를 해보면 얘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죠. 그죠? 얘가 베스트 랜덤 포레스트 저장을 해놓고요. 이 베스트 랜덤 포레스트의 피처 임포턴스 해보시면 얘도 각각의 피처들에 대한 중요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결정트리 시각화했을 때 봤던 것처럼 얘를 그래프로 똑같이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얘를 똑같이 시각화를 똑같이 해볼까요? 근데 해보는데 그냥 플랫 함수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C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C본 즉 SNS 하고요. 맷플롯 인라인 그래프가 바로 그려지게 이렇게 인풋을 좀 해주고요. 여기 줄을 띄었네요. 일단 pd.시리즈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랜덤 베스트 랜덤 포레스트의 피처 임포턴스죠. 이 값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실제 컬럼명 캔서의 피처 네임즈 해볼까요?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랜덤 포레스트 imp 임포턴스 이렇게 해볼게요. 랜덤 포레스트 imp 이렇게 이제 각각의 피처들 간의 중요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는 너무 많으니까 탑 10만 볼까요? 탑 10? 중요도가 높은 10 피처만 시각화 해볼까요? 그러면 sort values ascending을 일단 false로 하게 되면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쭉 정렬이 되고요. 이 중에서 10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제가 랜덤 포레스트 imp 10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리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파이플랏에 피겨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객체를 만들어서 피겨 사이즈는 8,6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피겨를 하나 만들고요. 타이틀은 feature importance by random forest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SNS C본의 플랫 해서 X 값은 랜덤 포레스트의 imp10 시리즈 주고요. Y 값은 똑같이 랜덤 포레스트 imp10의 인덱스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x값, 이쪽 x값은 네, 이 x값은 이 값으로 만들고요. 실제로 이 y값, 지금 바 플롯이 y값은 이렇게 인덱스, 로우 인덱스 정보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뭐 시각화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그냥 그 데이터 프레임의 플랫 함수를 사용을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